여러분, 달콤한 꿀이 노년 건강, 암 예방, 치매 예방까지 도와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꿀을 200% 활용하는 건강 꿀팁과 꿀 발효액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을 영양가 높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건강 톡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톡톡 끝까지 시청하시고 똑똑한 노년, 달콤한 행복까지 모두 챙겨가세요. 건강 사연 먼저 듣고 시작할게요. 아버지의 폐 건강을 지켜주는 딸의 꿀 발효액. 박 씨는 아버지의 폐 건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폐암으로 힘들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었죠. 특히 폐 건강을 위해 꿀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아버지께 꿀을 드렸지만 효과를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꿀을 단순히 먹는 것보다는 발효액으로 만들면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꿀과 물을 함께 발효하면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더 높아져서 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꿀 발효액은 일반 꿀보다 비타민C 함유량이 25%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발효된 꿀이 폐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얻은 박 씨는 무와 꿀을 섞어 발효액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발효액을 만들고 3일이 지난 후 아버지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효액을 한 스푼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맛이 독특해서 아버지가 조금씩 거부감을 보였지만 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박 씨의 설득 덕분에 꾸준히 드시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정기검진에서 아버지의 폐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꿀 발효액 덕분인지 아버지의 기침과 숨가쁨이 점차 줄어들었고 몸 상태도 더욱 건강해졌다는 사실에 박 씨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박 씨는 아버지께 꿀 발효액을 드리며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의 건강을 위한 꿀 발효액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작은 노력이 쌓여 우리의 노년을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꿀과 발효액, 계피 등 간단한 재료들이 큰 효과를 준다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잘 알게 되셨죠? 이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건강 정보 들어볼까요? 첫째, 꿀, 달콤함 속에 숨겨진 자연의 보물. 꿀이 몸에 좋다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셨죠? 꿀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약용으로 쓰였을 만큼 유서 깊은 건강식품입니다. 여기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카시아 꿀의 경우 일반 꿀보다 항산화 성분이 무려 35% 더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꿀의 놀라운 효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꿀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암학회 AC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암 발병률이 평균 15% 낮아졌다고 해요. 또 꿀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는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꿀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을 섞어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하루 종일 몸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꿀이 면역력과 피부에도 좋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 꿀이 불면증까지 잡아준다는 점 말이죠. 꿀 속에 포함된 글루코스가 세로토닌 생성을 돕고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수면을 유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60대 이상 노인에게 꿀은 천연수면 보조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달콤한 맛을 넘어 꿀이 얼마나 건강에 이로운지 느껴지시나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꿀 한 스푼을 실천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꿀과 궁합이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꿀의 진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둘째, 꿀과 궁합이 좋은 친구,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 꿀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고 또 어떤 음식과는 피해야 할까요? 꿀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 알고 계시겠지만 음식 조합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사실 꿀은 잘못된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소화기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꿀의 효소와 결합하면서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꿀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계피와 생강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꿀과 계피를 함께 섭취했을 때 항염증 효과가 무려 40%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계피에 함유된 신라말데히드 성분은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꿀의 항산화 성분이 몸속 세포를 보호하며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미국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꿀과 계피를 매일 섭취하게 한 결과 73%의 환자가 일주일 안에 통증이 완화되었고 한 달 뒤에는 대부분이 증상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과 계피가루 한 티스푼을 넣어 계피꿀차를 만들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건강은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과 체온 상승 효과가 뛰어나 추운 계절에 더욱 유익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꿀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생선이나 양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꿀과 생선은 체내 단백질 분해 효소에 영향을 주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고 양파와는 꿀의 영양소를 상쇄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중국 의학고서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어 전통적으로도 주의해야 하는 음식 조합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꿀과 음식 조합이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암 예방과 치매 발병률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특히 꿀과 계피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 발병률이 12% 낮았다는 일본 도쿄대의 연구 결과는 주목할 만한데요. 또한 꿀이 뇌신경을 보호해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식품을 넘어 올바른 조합으로 섭취했을 때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천연 건강식품입니다. 오늘부터는 꿀과 계피, 생강을 활용한 건강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어떤 음식과도 잘 맞는 건 아니니 주의해야 할 조합도 기억해 주세요.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비결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섹션도 기대해 주세요. 셋째, 꿀의 마법을 2배로. 꿀 발효액으로 건강 레벨업. 꿀 그냥 먹어도 몸에 좋다고 하는데 혹시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꿀을 섭취할 때 제대로 된 조리법을 활용하면 그 효능이 더욱 극대화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꿀은 열에 약한 성분들이 많아 잘못된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쉽게 파괴될 수 있는데요. 특히 꿀에 함유된 효소와 항산화 성분은 가열할 경우 효능이 크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꿀 발효액입니다. 꿀 발효액은 꿀과 물을 일정 비율로 섞어 숙성시켜 만드는 천연 건강식품인데요. 비율은 간단히 10.8로 맞추면 됩니다. 이때 꿀의 풍부한 효소와 무의 비타민C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결과적으로 2배의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식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발효된 꿀의 비타민C 함유량은 일반 꿀보다 약 25%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무에서 추출된 시니그린 성분은 항염 효과와 더불어 폐와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꿀 발효액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나 저녁 식사 후 한 스푼씩 떠서 섭취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섞어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꿀과 무의 영양소가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를 돕고 동시에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꿀 발효액은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데요. 꿀 속 포도당이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몸의 활력을 되찾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꿀 발효액은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을 넘어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발효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암 발병률이 12% 낮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꿀에 포함된 플라보노이드와 무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해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꿀 발효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유리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금속 용기를 사용할 경우 발효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효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꿀 발효액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서 숙성해야
최상의 맛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숙성 기간은 보통 3일이지만 더 깊은 맛을 원한다면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도 좋습니다. 이제 꿀 발효액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꿀과 무만 준비하면 누구나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효액은 맛도 좋지만 특히 폐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계절 변화로 몸이 약해질 때 섭취하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꿀 발효액으로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간단한 재료와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몸도 마음도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꿀의 마법이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꿀을 활용한 또 다른 특별한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꿀과 함께 노년 건강, 암 예방,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챙길 수 있는 비법 꼭 실천해보시고요.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을 더해드릴 건강 팔레트에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건강 나눔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